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가만 미증시는 애플을 중심으로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만 TSMC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도 반도체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한편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는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저가 매수에 나서며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는데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상치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치기 지수 양지수 빨간색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코스피는 1%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2,46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0.48% 강보합권에서 84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기분 좋게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대장주 삼성전자 3%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3%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한 분위기일까요? 우선 74,000선 터치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 삼성전자 우선주도 1.37% 강한 흐름을 보이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만이 나홀로 1% 넘게 약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차는 3% 넘게 급등하면서 18만 5,8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가 1%, 기아 역시도 1.49% 강한 흐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이 0.29%, 포스코홀딩스는 0.36%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맵이 0.17%, 에코프로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NF가 0.25%,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HLB가 1%, 알타위젠도 1.69% 전반적으로 1% 가까운 혹은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셀트리온 제약이 1.35%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95,0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0.36% 약보합권, HPSP가 3% 넘게 급등세 연출하면서 시초부터 강하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리노공업이 2% 넘는 강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물론 이제 TSMC 한미반도체 후광으로 이제 어제 한 10%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워낙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아지면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저는 이제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물론 3분기 때 워낙 그때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년도에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받았던 TSV 본더 장비에 대한 매출 인식이 사실 조금 굉장히 오해가 있었는데, 올해 한 상반기쯤에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물량들이 좀 받게 되면서 이번 4분기에도 일부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은 한 67% 이제 YOY 기준으로 좀 상승을 했고, 이제 영업이익은 한 533% 정도 이제 QOQ 기준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 때는 오히려 더 강한 이제 영업이익이 좀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미반도체는 오늘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한 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물론 SK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이제 31일에는 삼성전자가 코를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HBM 관련해서 좀 강한 얘기가 나오겠죠. 물론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본드 장비를 작년에 수주를 받았고 올해도 좀 추가적인 장비 수주가 좀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까지 고객사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물론 오늘 대부분의 리포트가 한 7만 원대 목표가를 잡은 리포트들이 하나둘씩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고객사가 다변화된다고 하게 되면은 좀 밸류 자체가 좀 한 단계 더 업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8만 원의 좀 목표가를 좀 가지고 오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불황이나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인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어제부터 반도체에 대한 장비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한번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한미 반도체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좀 챙겨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사실 한 달간 아까 안 좋았던 반도체 흐름이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계속 꾸준하게 반등하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원래 삼성전자 쪽에 디램 장비들을 계속 꾸준하게 익스포저가 많았던 회사였고 삼성전자 향이 굉장히 크죠. 네, 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와 같은 레이저 커팅 장비가 계속 꾸준하게 시양산세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를 이제 업무 협약을 본격적으로 체결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이 일본에 있는 디스코사가 독점을 하고 있던 이제 시장에서 물론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시장의 20% 정도는 시장을 침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오테크닉스도 사실 그동안 작년에 HBM 관련주로서 시장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왔었고 그동안은 좀 빠스건 행보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한미 반도체도 좀 실적이 좋게 했었지만은 이게 4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실적과 더불어서 수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자리에 왔었었고 이제는 삼성전자 아니면 추후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과 같은 그런 HBM 관련 수준 모멘텀이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그루빙 장비나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 같은 흐름 자체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이런 TSD 본딩 장비로서 어느 정도 대장주로서 흐름을 가진다면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레이저 장비 업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사실 전년도에 많은 리포트도 나왔고 시장에서도 특히 기관들이 조금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그 흐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이오테크닉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2024년 매출액은 167% 증가한 4,243억 원, 영업이익은 328% 증가한 1,47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T본더 매출액은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023년 9월과 10월에 공시한 두 건의 수주분이 올해 상반기 내 인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내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고객사의 HBM 기술 패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한미 반도체의 T본드가 핵심 공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기관이 무려 11거래를 연속해서 담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패키징 관련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관련주인 이오테크닉스 역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패키징 과정에 투입되는 레이저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으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선입니다. 네, 1월 19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코스피는 1% 넘는 강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우선 환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1,339원대고요. 국제 유가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 온스당 2,0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41,277달러 선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테마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AI가 탑재된 갤럭시 S24 공개 속에서 AI와 갤럭시 부품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야 저출산 공약 동시에 발표 속에 엔젤산업 테마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웹툰과 LCC 테마 역시도 강한 흐름을 연출했었습니다. TSMC 지난해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상황이 좀 반응이 좋아하면서 반도체 테마 역시도 함께 올라갔는데 오늘도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1.16% 강하게 시작합니다. 2,46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99% 약 1% 가까이 올라가면서 848포인트 선에서 무난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10초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지켜보시죠. 우선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2% 넘게 급등하면서 10초부터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73,200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브랜드인 엑시노스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로 복귀했다라는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 역시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관심 역시 뜨겁게 집중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4%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65,0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화에 대한 그런 분석이 잇따르면서 상승 흐름을 시간 외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12% 넘는 강세 연출되고 있고요. 4,8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방전 사태에 전기차 충전 사업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4.43%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7,3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생성형 AI 수혜 부각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부터 추가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1.99%, 2%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37,0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하루 만에 어제 1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네요. 자, 그럼 여섯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종목은 QRT입니다. 7.95%, 8%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4,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AI 반도체 수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함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4.84%, 5% 가까운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42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알서포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됐었던 만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택근무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소식에 시간 외에서도 강세 흐름을 탔고요. 오늘도 시초부터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리에서제입니다. 밀리에서제와 포시에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플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에서제는 AI를 업고 주가 반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AI 관련주로도 함께 묶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가는 11,05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아홉 번째 종목은 플리토입니다. 플리토는 42,1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챗 GPT 스토어 관련주로 강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시에스입니다. 포시에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려가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3,525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4분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주식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무래도 간밤에 TSMC가 9% 이렇게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테크주가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아주 강세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2.3% 오늘 프로그램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순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제주 반도체 최근에 아주 원디바이스 AI 쪽에서 가장 두드러진 회사 중에 하나죠. 오늘 아주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6% 개장 초반에 상승세가 아주 강합니다. 자, 카나라에바이오 어제 한가 갔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6.6%. 임상이라는 게 일상보다는 이상보다는 삼상 이런 게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요. 돈이 들었을 때 잘 안 될 확률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될 확률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급전지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돼 있죠. 어제 그런 경우를 당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에코프로 BM 플러스 1.7%. 근데 올라오는 게 삼성전자보다는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가 오히려 밀렸습니다. 미국에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테크 위주로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테슬라, 루시드 다 빠졌습니다. 그 빠진 거에 지금 그 반영을 좀 해주고 있다. 1.7% 올라가는 게 테크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한미 반도체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3%고요. 에코프로모티, 두산로보틱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주식들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세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HMM, 해운주 계속 흥하해온 위주로 투기적인 매수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HMM은 사실은 여러 가지 딜도 끝났고 대장주기는 합니다만 아주 무거워져가지고 크게 움직임은 없고 진동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매수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느낌인데요. 선물 579 계약 순 매도로 지금 쏟아내고 있고 코스닥도 180억 순 매도입니다. 767억 코스피 순 매수로 들어오고 있으나 아마도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몰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프로그램 순 매수 보면 461억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4%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반면에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그러니까 TSMC가 9%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냥 나스닥 올라가는 정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식들이라는 게 베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정도 좀 올라가 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좀 읽으시면 되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주의 아주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올라가는 폭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0.7% 프로그램도 6억 정도 들어오는 거에 이제 그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보합 정도네요. 자,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25억 오히려 프로그램 순 매도네요. 2%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장 초반의 강세가 유지될지는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적이 곧 나옵니다. 에코프로도 3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만 올라가는 게 시원치 않죠. 1.2%에 불과하다. 읽으시면 되고 LNF 계속 코스피로 넘어간다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투기적인 매수세가 일단 쏠리고는 있습니다만 4분기 실적은 아주 처참할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1분기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데 오늘도 프로그램은 순 매도 19억 나오면서 보합권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HLB도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모멘텀 있는 주식이 맞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4위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나 오늘 1.4% 반등에 불과하다. 코스닥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프로그램 상위 볼까요? 삼성전자 계속 치고 나가고 있고요. 500억 정도 벌써 넘어갔네요. LG이노텍 최근에 주가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플러스 오늘 6.7%로 강하게 반등을 하고는 있다. 애플 주가가 좀 반등을 강하게 했잖아요. 오히려 상향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계속 다운그레이드 뉴스만 나왔었는데 오히려 업그레이드하는 그 증권사, 미국 증권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6.7%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30억 이렇게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홀딩스 1% 중후반대 지금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2차 전지의 반등 대열에 일단 합류를 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제가 오늘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순매수 23억 들어오네요. ISC 오늘 플러스 4.5% 강세를 보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JYP 엔터 최근에 많이 밀렸었죠. 박진영 씨가 또 추가로 산다고 하니까 올라가나 봅니다. 17억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2.4%에 올라가고 있고 밀리에서 오늘도 힘을 아주 많이 내고 있습니다. 8.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국전력 주가가 빠질 때는 방어주 쪽으로 좀 보려고 해가지고 이쪽을 많이 쫓아들 가셨을 텐데 오늘 59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나오면서 마이너스 2.8%. SK하이닉스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계속 쌓이고 있네요. 53억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면서 나옵니다만 1.6%.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대적으로 강했었죠, 방산. 근데 오늘은 딴 거한테 이제 자리를 내주고 오늘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입니다. LNF 20만 원이 깨졌네요. 37억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고 있고 제조 반도체 여전히 달리고 있다. 엔캠도 개인들 좋아하시죠? 5.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말이죠. IT주들이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사실 물론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 삼성전자 전년 실적 발표가 안 나오게 되면서 사실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제 TSMC가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4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았다.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디램 판가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그만큼 출하량을 한 번에 몰아내다 보니까 오히려 재고 측면이 오히려 줄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비용단의 측면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램 가격이 올라오면서 그만큼 점유율이 또 확대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디램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48%에서 40%였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7%에서 35%까지 점유율을 확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제 이제 TSMC가 실적이 나오면서 그래 약간 그런 예상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12월에 올랐던 그 스토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어제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5일 날 SK하이닉스 주 실적 발표를 하면은 아마 물론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안심하는 수급으로 좀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과연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쪽으로 대한 수급이 쏠릴 수 있을까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게 의심이 현실이 될 건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생각했던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들이 대부분 턴어라운드 한다는 관점에 있다라면은 보통 1분기 때 거의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산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소재단이나 장비에 대한 관심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하반기 때부터 계속 꾸준히 반도체를 외치는 전문가들이 많았었고 실질적으로도 충분히 저는 이번을 계기로 반도체는 또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2차 전지 쪽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보니까 반도체 쪽 그렇게 강한 거에 비해서는 좀 올라가는 게 시원찮아서 사람들이 좀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삼성 SDI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1.33% 오늘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난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빠지지 않았습니까? 증권사들 리포트 나온 거 제가 어제 좀 읽어보니까 이렇게 저평가되는 걸 이해를 도대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은 잠재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니 SDI도 마찬가지겠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또다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생각보다 3월 조기 이전 상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LNF 때문에 그 얘기가 더 나오기 때문에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은 사실 올해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쉽게 반등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매크로적인 환경도 그런 리튬 가격이나 이런 양극재에 대한 수출액 자체가 계속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작년에는 수급 쪽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다시 이제 수급 쪽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꾸준히 나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5년부터는 LG엔솔이나 SDI나 SK온과 같이 북미 쪽에 이제 공장 캐파가 본격적으로 증설하는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경선에 승리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철폐하냐에 대한 여부는 이런 신뢰성 여부가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삼성 SDI 물론 SK온, LG엔솔 다 좋은 회사긴 하지만은 조금은 작년에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던 흐름에서 아마 올해는 조금은 계속 이 흐름이 유지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데 오늘 장이 좀 괜찮습니다. 정말 이렇게 편하게 개장을 한 지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 들어오면서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네. 이렇게 강했었던 게. 왜냐하면 1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왔던 우리나라 증시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어제도 어제지만 수요일 날 네. 엄청나게 이 공포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봤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이제 흐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되는지 방송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히 좀 터치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LG 헬로비전, LG 이노텍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 BH, 한미 반도체, 테크가 좀 많네요.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정말 오랜만에 이 LG 헬로비전이라는 기업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LG 헬로비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는 이 LG 헬로비전이라는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딱 하나 좀 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충전 인프라 관련한 이슈가 지금 LG 헬로비전, LG 그룹사 내에서는 LG 헬로비전이 그러한 사업 역량을 좀 갖춰가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충전소 인프라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에 따라서 LG 헬로비전이 제시했었던 이 실적의 성장 혹은 외형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실적의 악화까지 겹치면서 주가의 조정의 폭이 조금은 깊었었던 지난 3분기, 4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초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과 엮여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충전 인프라 관련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최근의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교육주 쪽, 이쪽도 또 AI와 굉장히 지금 링크가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산업 중에 AI와 연결이 안 되는 지금 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정책적으로도 또 묶여서 엮여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또 저출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LG 헬로비전도 계속해서 지금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4분기 실적 또한 그렇게까지 또 빠르게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어떤 희망을 좀 품어보자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24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네네. 이것이 만약 정말로 엄청나게 큰 판매량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수에도 이 LG 헬로비전이 또 받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는 보시되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총이 그렇게 또 크진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만약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 일주일 만에 50%가 넘게 올랐네요. 상당합니다. 네. 좀 먼저 알아봤고요. 코스닥 쪽도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 톱5 코스닥이네요. 네오셈, KG이니시스, 비셈전자, 리노공업, HPSP. 네. 어느 걸 얘기할까요? 비셈전자가 비셈전자요? 최근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눈에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비셈전자 그리고 광전자라고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혹은 LG전자에서 나오는 투명 OLED 관련주를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들을 좀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CES 2024에서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이 가우스 A가 탑재된 갤럭시 S24. 하지만 CES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침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지금 핫한 테마가 됐지만 CES 당시에는 바로 이 투명 OLED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있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들이 소비력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큰 수요가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선 그동안의 지수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주도주군이 쉬어가면서 이렇게 뉴스 모멘텀 플레이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보다는 갭상승 이후에 일단은 차익 매도 물량,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길게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은 가지고 계시되 지금 위치에서의 트레이딩은 굉장히 무리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한번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힘없고 이렇게 헤맬 때 오히려 주변주들이 좀 좋았는데 그렇죠. 투기는 투기일 뿐 투자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장 직후 급등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인지소프트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데이터 전문 기업이고요. 연구개발 조직의 사업별 전략적 운영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AI 관련주로 오늘 장에서 수혜를 받는 중인데요. 29.79%,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상한가 터치한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2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직전까지 상한가 터치했다가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대주주가 LS 네트워크스로 바뀐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대주주를 LS 네트워크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4,5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QRT입니다. AI주 오늘 굉장히 간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QRT는 AI 반도체 전문 펠미스 기업 리벨리온과 지난해 MOU를 체결했고요. AI 칩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실 또한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15.45% 상승하면서 26,1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소록스입니다. 시간 외에서 어제장에서 강세를 연출했고요. 소록스가 아리바이오의 주식 취득을 결정하면서 아리바이오의 합병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10.19% 급등하면서 3,67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급등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플리토. 어제 주가 4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GPT 스토어 관련주로 강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7.46% 오늘도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49,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김태성 전문가가 가져오신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으로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BH, 어제 애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오랜만에 또 애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BH를 비롯한 애플 관련주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오면서
먼저 조금 선제적인 대응을 했죠. 이 가우스 AI라고 하는 엄청난 트리거를 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부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애플은 자존심이 구겨질 만큼 좀 구겨진 것 같습니다. 네. MS의 시총도 추월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갖 곳에서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이렇게 변화를 줬는데 과연 애플이 가만히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애플이 만약 아이폰에 이 가우스 AI와 같은 온디바이스 AI를 탑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들도 또 한 번 엄청나게 큰 흥행물이 혹은 시장에서의 굉장히 큰 핫한 이슈가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타이밍에 갤럭시 S24의 엄청난 이 시장의 호평을 좀 보면서 많은 곳에서도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또 상향하는 레포트들이 어제 간밤에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역시 애플은 애플이었다라는 이야기로 좀 기결이 되면서 일단 오늘도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또 애플 관련주들에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주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요. 바닥이잖아요, 지금. 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좀 속상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동안에 조금은 관심을 좀 접어두셨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좋은 뉴스가 나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반도체 IT, 온디바이스 AI, 뭐 HBM, CXL, PIM 이거 좋은 거 모르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뉴스가 좋고 나쁘고와 다르게 주가를 내가 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이폰 관련주 BH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기준에서는 더 이상 뭐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 저 같으면 이 가격에서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이 회사가 또 엄청 싼 회사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안 나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단점은 뭐냐면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계절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절성도 있고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수익률 게임을 고려하실 텐데 사실 BH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랜 기간 쭉 봐왔지만 참 그렇게 재밌는 주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커머더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 가면 좀 좋고 상반기에는 좀 안 좋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확실하게 생긴 이 구간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변동성에 너무 지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오늘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 가격을 빠르게 좀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7,000원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22,000원의 회복입니다. 22,000원까지 회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애플도 다음 신작에는 AI가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25,000원 이 가격대까지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해드리고 싶은데 BH가 오늘 5% 이렇게 올라가는데 LG노텍이 지금 상당히 장초반에 7%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애플 관련해가지고 LG노텍에 대한 우려들이 주가 상당히 들어왔잖아요. 이제 많이 떨어진 게 아름다워가지고 오늘은 일단 반등은 강한데 BH를 따라갈까요? LG노텍을 따라갈까? 어느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저는 BH를 따라가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플만 놓고 보면 LG이노텍이죠. 그런데 지금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애플만 바라기보다는 전장용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BH도 또 하나의 저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LG그룹주 전체적으로 또 우리나라 지금 PCB 관련 기업들 전체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산업만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외형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여기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껴있거나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건 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살 거냐, 10,000원짜리 100주를 살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거의 다 한 주보다는 10,000원짜리 100주를 사시는 걸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주당 가격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는 BH를 좀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많을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의 니즈까지 좀 고려해봐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BH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단순하게 한 주 살 거면 10주 사자. 네. 네. 이런 말씀을 BH 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야, 티웨이 항공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좋았어요. 네. 또 가져오셨네요.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가야 됩니까? 일단 한 가지 부담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부담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환율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LCC 같은 경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기를 자기 돈 주고 사는 기업은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렌탈, 리스를 하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수익은 원화인데 또 리스나 렌탈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이제 달러다 보니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나 본질적으로는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껍데기뿐인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줄 거 다 내줬는데 여기서 이제 LCC 기업들이 그 이득을 잘 취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항공이 화물 쪽을 가져가게 되었고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을 좀 가져오게 되었는데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LCC보다는 조금은 규모가 큰 이 비행선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2대 정도 이제 더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티웨이항공이 그동안에 냈었던 매출보다 더 좋은 매출을 당연히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LCC 저가 항공사들 아웃바운딩도 아웃바운딩이지만 중국인들이 사실 요새 인바운딩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만 너무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노선, 새로운 고객 수요층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티웨이항공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LCC 기업들 진에어부터 해서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티웨이항공도 그만큼의 이제 실적 성과는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더 올려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나눠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고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이 LCC 기업들이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유가의 급상승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유가가 상승할 만한 이슈들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중동 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보다는 유가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 LCC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베팅을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은 다르실 수는 있는데 조정을 기다리실 분들은 저는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여기서부터 저는 공격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지난 4월 달에 기록했던 4,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잡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가의 흐름을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지수가 안 좋을 때 상당히 좋았구나. 그럼 지수가 좋을 때 조금 쉬어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 타이밍과 매매 전략을 짜신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항공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이 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오리온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하나하나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려 속 기회, DS투자증권의 리포트 오리온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기사는 레고캠 인수가 대형 악재가 되었다. 오리온 주가 어디로라는 기사를 많은 분들께서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총 1조가 사라졌고요. 식품주 1위에서 2위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레고캠바이오 인수 이후 주가가 급락한 건데요. 4분기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면서 우려감에 하락한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음식료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초코파이 등 국민 제품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이루어냈다고 하는데요.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도 발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고요. 인근 국가로의 훌륭한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법인 역시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상당한데 유럽 시장도 개척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021년 신공장을 준공했는데요. 신규 해외 시장인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지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라자스탄 지역에 가동을 시작했고 현지인 입맛에 맞는 파이 그리고 스낵 제품의 출고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시총 증발 부분 하나하나 또 좀 짚어보실 텐데요. 오리온, 레고캠 투자 발표 이후에 시가총액이 1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1월 15일 장마감 이후에 이틀간 23% 넘게 하락한 모습도 주가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오리온의 중국 자회사인 펜오리온은 구주 인수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5,500억 원을 투자해 레고캠 지분을 25%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간 오리온 시총이 1조 넘게 증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라고 DS투자증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레고캠의 2023년 3분기 누적 손실을 연환산으로 계산해 지분법 손익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리온의 PER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리온의 2024년 예상 PER은 9배에 불과하며 음식료 경쟁사들과 비교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본업에서만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장의 과도한 우려 근거를 좀 따져보면 레고캠을 향한 지속적인 현금 유출 가능성과 단일 사업 구조의 훼손이 기업 실적을 낮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고 반박해 나서는데요. 오리온의 입장에서 레고캠은 손자 회사입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오리온 본사 실적이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레고캠 역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레고캠이 지난해 12월 얀센으로부터 확보한 계약금 1,300억 원과 향후 발생할 마일스톤, 오리온으로부터 발생할 현금까지 고려했을 때 향후 손익 악화나 추가 투자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고 있는 판단인데요. 이 순현금 구조인 오리온 그룹이 가용자금 1조 원 중에 극히 일부분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에 캐펙스 투자 금액과 현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본업에 대한 투자 여력 또한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일고 있습니다. 2024년 오리온이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오리온의 2024년 실적은 매출액 3조 3천억 원인데요. YOY 기준으로 11% 증가고요. 영업이익은 5,629억 원, 역시나 YOY 기준으로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은 명절 시점 차이가 긍정적으로 더욱더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기저 부담도 낮습니다. 지난해 환율 영향에 따른 실적 기저 부담도 낮으며 주요 곡물 투입 원가 부담 역시도 완화되고 있고요. 국내외 설비 증설에 따른 외형 성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국발 우려는 역시나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중국과 베트남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오리온의 국내외 캐파 증설과 카테고리 확대에 따라 차별적인 실적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22일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DS투자증권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가 13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 압력을 받아왔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려 속의 기회, DS투자증권은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했고요. 유지한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보내주었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받쳐주니까 코스피가 좀 가벼워지고 있죠. 2,470선이고요. 개장전 지금사에서는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테크주가 오늘 좀 많죠. 따라가 말해서는 BH, T항공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